3년째 지지부진한 횡성 이모빌리티 산업의 활로 모색을 위한 투자 협약과 포럼이 열렸습니다. 장기 미집행으로 도시계획이 해제되는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도심 공원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춘천의 공군기지에서 대공 미사일 한 발이 정비 작업 중 발사돼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강원랜드 협력업체 정규직 전환 갈등에 강원도 의회가 중재에 나서는 등 사회적 합의를 위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강원도와 횡성군이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이모빌리티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사업 3년 차인 올해는 완성차 생산을 목표로 역량 있는 중소기업 유치와 투자가 추진되는데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조성된 횡성 우천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강원도와 횡성군이 나서 이모빌리티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고 자신했지만 3년째 텅 비어 있습니다. 1호 이전 기업으로 프랑스 모델 전기차 생산에 들어간다던 기업은 여전히 공장 터닫기 공사만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한 2만 개의 부품이 있는데 어쨌든 그거 하나하나가 이제 기업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 기업 하나가 와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 부품을 다 같이 만드는 기업들이 함께 해야지 되는구나. 마땅한 성과 없이 지지부진한 이모빌리티 사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 강원도와 횡성군 16개 중소기업과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본력을 앞세워 부품을 확보해 생산하는 대기업 방식이 아닌 연구조합, 협동조합 방식으로 중소기업들이 기술과 생산에 힘을 모으기로 한 겁니다. 이 지방 정부가 힘을 합쳐서 같이 생산과 여러 가지 마케팅, 수출까지 같이 책임지는 이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전기차 엔지니어링 업체 한 곳도 우천 일반 산업단지로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강원도와 횡성군이 235억 원을 투입해 임대 공장과 테스트 도로를 짓고 업체가 477억 원을 들여 도장 공장과 생산 설비를 갖출 계획입니다. 오는 10월 우편과 택배 등 물류업체를 타겟으로 한 소형 화물전기차 생산이 목표입니다. 저희들이 6월 달 정도에 차를 만들어서 국내 인증을 거쳐서 내년부터는 국내 시판을 할 수 있는 차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힘을 모으더라도 일부 부품의 수입은 불가피하고 제주, 안동 등 여러 지자체가 전기차, 이모빌리티 산업 선점을 위해 경쟁하고 있는 점은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도심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도심 속 공원 조성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늘어나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 단계동의 한 야산. 지난 1974년 도시계획에서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지 45년 만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장기 미집행으로 도시계획 시설이 해제되는 일몰제 시행이 내년 7월로 다가오면서 원주시가 서둘러 공원 조성에 나선 겁니다. 단계동 새마음공원과 명륜동 원동공원도 공사가 재개돼 올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간 건설업체가 추진하는 중앙공원까지 포함하면 내년까지 111만여 제곱미터가 공원으로 조성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5.4제곱미터인 원주시민 1인당 공원 면적은 내년이면 8.7제곱미터로 관련법 기준을 충족하면 물론 WHO 기준에도 육박하게 됩니다. 공원이 늘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확충되고 미세먼지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양호한 숲이 잘 보존돼서 미세먼지 저감에도 효과가 있고 또 주민들이 쉼터를 많이 확충할 것으로.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공원을 늘리는 데서 이제 공원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주민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공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생태 환경적인 기능에 어떻게 부합하게 만들 것인가, 좀 더 치밀한 계획하에 공원이 조성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주시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면적보다 많은 125만 제곱미터의 공원을 더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단 난개발 우려가 적은 읍면 지역의 공원 부지 40여 곳은 도시계획을 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춘천의 한 공군기지에서 항공기 격추용 미사일인 천궁 한 발이 정비 작업 중에 비정상적으로 발사됐습니다.
미사일은 공중에서 자폭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마을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사일이 발사돼 날아간 흔적으로 하늘에 가늘고 긴 흰 구름이 생겼습니다. 구름 끝에는 미사일 폭발 자국이 선명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38분쯤 춘천의 한 공군 부대에서 정비 중이던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 한 발이 비정상적으로 발사됐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된 공군 부대 앞입니다. 미사일은 이곳 부대 인근 하늘에서 스스로 폭파됐습니다. 갑작스런 미사일 폭발음에 등산객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쉬고 있던 중에 대롱선 미사일 부대에서 꽝 하는 큰 소리와 함께 미사일이 한 발이 시내 쪽 방향으로 발사가 됐고요. 부대 근처 마을 주민들도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비행기인 줄 알고 휙 하고 여기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멈췄어요. 근데 멈췄는데 좀 있다가 한 몇 초 있다가 푹 하고 이런 소리가 났어요. 군 당국은 천궁 미사일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사되면 안전을 위해 스스로 폭발하도록 설계됐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 및 물적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공군본부는 사고 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천궁 미사일이 2015년부터 배치된 이후 비정상적인 발사 사고는 이번에 처음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원랜드 협력업체 직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인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강원랜드는 직접 고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폐광 지역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는 공기업과 준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강원랜드도 한때 협력업체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패특법 만료가 6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1,600명에 달하는 직원을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대신 자회사나 사회적 기업 형태로 이들을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자회사이거나 사회적 기업 형태로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이 좀 결정되면 그 방식대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팀이 가동 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화의 창은 열려 있다. 반면 협력업체 직원들은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1년 가까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규직하고 똑같은 대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강원랜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기계약자 52명 3,940만 원 그 처음만 바라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정규직 전환 집회의 전기를 끊고 최근에는 손해배상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치권까지 중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원도 의회 폐광지역 개발 지원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강원랜드를 방문했습니다. 지난달 밝힌 정규직 전환 대책과 전환 협의체 구성에 대해 강원랜드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사회적 합의를 위한 첫 걸음을 뗐습니다. 강원랜드 설립 목적이 이 폐광 지역에는 상생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근로자 95%가 이 지역의 출신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먼저 정규직화가 되어진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의 95%는 폐광 지역 출신입니다. 강원랜드의 설립 취지와 폐특법 만료를 앞둔 경영 위기 극복 방안이 대치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300개 국회의원 의석 중에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 75석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함에 따라 강원도 선거구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여야 4당이 마련한 합의안은 의원 정수 300명 중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배분, 비례대표 공천제 공정 투명성 강화, 당의 자율에 맡기는 석패율제 도입, 만 18세 이상 선거권 부여 등을 담았습니다. 75석의 권역별 비례대표는 6개 권역에 7에서 20여 석씩이 배정되는데 현재 경기 인천과 묶여있던 강원도는 충청도로 재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8석인 강원도의 경우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만큼 추가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옛 일군 사령부 부지의 환원을 촉구하는 원주 시민들이 내일 국방부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합니다. 부지 환원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내일 시민 등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어 군사령부가 주둔하면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재 부대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을 철수시키고 부지를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대책위원회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 운동을 벌이고 군사령부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국내산 친환경 인증 과일 간식을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원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과일 간식 납품 적격 업체들을 대상으로 공모와 심사를 거쳐 공급 업체를 선정했고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돌봄교실 학생 1인당 120g의 과일 간식을 일주일에 2-3번씩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주 지역 50개 초등학교 가운데 사업을 신청한 학교는 38곳으로 1,556명의 학생에게 과일과 간식이 제공됩니다. 대형 화재에 대비한 합동 소방후 훈련이 오늘 원주시 우산동 식품공장에서 실시됐습니다. 원주소방서는 소방대원과 자위소방대 등 인력 40여 명과 9대의 장비를 동원해 화재 발생 시 초동 대응 조치와 화재 확대 방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시나리오 없이 소방대원과 자위소방대원들의 협력으로 진행됐습니다. 횡성군 치매안심센터가 공근 보건지소에서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돌봄 쉼터를 운영합니다. 돌봄 쉼터는 치매 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이고 휴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주 3회 하루 3시간 동안 경증 치매 환자를 보호합니다. 치매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인지 건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보호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족 카페도 함께 운영됩니다. 보이스피싱 수법 가운데 스마트폰에 앱 설치를 유도해서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 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원주에 사는 A씨가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스마트폰에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고 피해를 당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